칼슘 열심히 먹는데도 뼈는 계속 무너지고 있다면 병원에서는 아직 약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말하는 음식, 50대 골다공증 예방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뜻밖의 반전식품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뼈를 채우는 법이 아니라 뼈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가족의 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65이고요.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지금은 용인시 양지면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죠. 퇴직 후에 건강식품과 약선 요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를 졸업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55살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묵직하더라고요. 전날 무리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몇 달 지나니까 이번엔 등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허리를 굽히면 뻐근하고요. 걸레질하고 나면 한참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대답했죠. 근데 이상한 건 딱히 넘어진 적도 없다는 겁니다. 부딪힌 적도 없고요. 그런데도 통증은 계속됐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뒤척이면 허리에서 찌릿하고 신호가 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죠.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밀도가 좀 낮아지고 있네요. 아직 약을 쓸 정도는 아니고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괜찮으면 왜 이렇게 아픈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또 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어요. 칼슘제를 샀습니다. 비타민 D도 샀고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챙겨 먹기 시작했죠. 근데 이상했어요. 몇 달을 먹어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허리는 아팠고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낼 때 거울을 보니까 키도 좀 줄어든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가 쑤시고 아프다.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통증이 생긴다. 병원에서는 관리하래.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50대가 넘으면 누구나 겪는 일이구나. 그런데 정작 제대로 된 해결책을 아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에 한방건강학과에 진학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뼈 건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틀렸다는 걸요. 칼슘을 먹는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학교에서 배울 때부터 그랬잖아요. 뼈가 약하면 칼슘을 먹어라. 우유를 마셔라. 멸치를 먹어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칼슘제를 열심히 먹었어요. 우유도 매일 한 잔씩 마셨고요. 멸치볶음도 자주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골밀도 검사를 다시 받아보니까 숫자가 더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칼슘을 충분히 먹었는데 말이죠. 하루 권장량도 다 채웠는데요. 그런데 왜 뼈는 계속 약해지는 거죠? 병원을 몇 군데 더 다녔어요. 의사 선생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칼슘을 먹는데도 왜 골밀도가 떨어지냐고요. 대답은 비슷했어요. 나이가 들면 그래요. 흡수율이 떨어져서요.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더 많이요. 그럼 얼마나 더 먹어야 하는데요? 하루에 우유를 몇 리터씩 마셔야 하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답답했습니다. 그때 학교 수업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골다공증은 칼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칼슘이 부족해서 뼈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뼈는 매일 만들어지고 매일 부서집니다. 문제는 부서지는 속도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거죠. 아, 그 순간 이해가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뼈를 채우려고만 했던 겁니다. 칼슘을 더 먹으면 뼈가 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만들어지는 것보다 부서지는 게 더 빨랐던 겁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구멍으로 다 새어나가면 소용없잖아요. 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뼈가 부서지는 속도를 막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부서지는 속도를 늦춰야죠. 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죠. 매일매일 이 일이 일어나요. 쉬지 않고 말이죠.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몸에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조골세포라고 해요. 이 세포들이 매일 새로운 뼈를 만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파골세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뼈를 부수는 세포죠. 왜 부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래된 뼈를 제거해야 새 뼈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거든요. 아, 그렇구나. 젊을 때는 이 균형이 딱 맞아요. 부서지는 만큼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만큼 부서지죠. 그래서 뼈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시작돼요. 조골세포의 활동은 느려집니다. 새 뼈를 만드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파골세포는 오히려 더 활발해져요. 뼈를 부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뻔하잖아요. 만드는 것보다 부수는 게 더 많으니까 뼈가 점점 줄어들죠. 골밀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여성은 폐경을 겪으면서 호르몬 변화가 생깁니다.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죠. 이 호르몬이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게 사라지니까 파골세포가 마음껏 활동하는 겁니다. 남성도 예외는 아니에요.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속도는 여성보다 느리지만 결국 같은 결과죠.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뼈가 사라지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네. 자고 있어도요. 교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뼈는 은행 계좌와 같아요. 젊을 때는 저축을 많이 합니다. 입금이 출금보다 많죠. 그래서 잔고가 쌓여요. 하지만 50대가 넘으면 출금이 입금보다 많아집니다. 매달 잔고가 줄어들죠. 그러다 어느 순간 바닥이 나요. 섬뜩했습니다. 제 뼈 계좌의 잔고가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등이 조금 굽은 것 같았습니다. 예전보다 키가 작아진 것도 확실했죠. 이게 다 뼈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뼈가 지금도 깎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무서웠거든요.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제 몸속에서는 뼈를 부수는 세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나갔습니다. 호미로 땅을 파면서 생각했어요. 땅도 마찬가지구나. 가만 놔두면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죠. 매년 거름을 줘도 모자라요. 뼈도 똑같은 거예요. 칼슘을 먹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한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뼈를 부수는 세포의 활동을 어떻게 억제한단 말인가요?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음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말 그런 음식이 있을까? 반신반의했죠. 근데 있더라고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음식이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논문을 찾아봤어요. 골다공증 관련 연구 자료들을 쭉 읽었습니다. 칼슘에 대한 연구는 정말 많더라고요. 비타민 D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어느 논문에서 낯선 단어를 봤습니다. 푸른.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영어 철자를 보니까 건자두더라고요. 자두를 말린 거였습니다. 골다공증 논문에 왜 건자두가 나오지?
이상했어요. 읽어보니까 더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 한 연구였는데요. 폐경기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한 그룹은 하루에 푸른 열알을 먹었고요. 다른 그룹은 안 먹었죠. 1년 후 결과를 봤더니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푸른을 먹은 그룹은 골밀도가 유지됐어요. 심지어 일부는 올라가기까지 했대요. 반면 안 먹은 그룹은 계속 떨어졌죠. 건자두가요. 정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가의 영양제도 아니고 화려한 보약도 아니고 그냥 말린 자두라니요. 더 찾아봤어요. 논문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거의 같았어요. 푸른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푸른에 칼슘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우유나 멸치에 비하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럼 왜 효과가 있는 거죠? 답은 논문 안에 있었어요. 푸른은 칼슘을 채우는 게 아니라 뼈가 부서지는 걸 막는다.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아, 그때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제가 찾던 게 이거였구나. 칼슘을 더 먹는 게 아니라 뼈를 지키는 음식. 구멍을 막는 음식 말이죠. 푸른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신기했습니다. 왜 이 음식이 골다공증 이야기에서 거의 언급이 안 됐을까요? 의사들도 잘 얘기 안 하고요. 칼슘제 광고는 매일 보는데 푸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궁금해서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푸른이 골다공증에 좋다는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왜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교수님이 웃으시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돈이 안 되니까요. 무슨 말씀인가요? 제약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비싼 약을 팔아야 이익이 나잖아요. 그런데 마트에서 몇천 원에 살 수 있는 건자두로 해결된다고 하면 누가 약을 사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연구는 많은데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인데 일반인들은 모르죠. 씁쓸했어요. 정말 필요한 정보가 사람들에게 안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오자마자 마트에 갔어요. 과일 코너에서 건자두를 찾았습니다. 있더라고요. 작은 봉지에 담겨서요. 가격도 생각보다 싸고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샀습니다. 집에 와서 하나 먹어봤어요. 달콤하고 쫀득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이게 제 뼈를 지켜줄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그날부터 매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5알, 저녁에 5알씩요. 꾸준히 먹었죠. 푸른을 먹으면서 더 공부했어요. 도대체 이 작은 건자두가 어떻게 뼈를 지킨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논문을 더 찾아봤습니다. 전문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천천히 읽어나갔죠. 핵심은 이거였어요. 푸른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엄청 많습니다. 항산화 물질이죠. 이게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줄여준대요. 그리고 그 염증이 바로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쉽게 설명할게요. 나이가 들면 몸속에 염증이 많아집니다. 만성 염증이라고 해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몸 곳곳에서 조용히 진행되죠. 이 염증이 파골세포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뼈를 부숴. 더 빨리 부숴. 그럼 파골세포는 열심히 일해요. 뼈를 갉아먹죠. 염증이 많을수록 뼈가 빨리 사라지는 겁니다. 푸른의 폴리페놀은 이 염증을 잡아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파골세포한테 가는 신호도 약해지죠. 그럼 뼈를 부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푸른은 칼슘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뼈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뼈를 지키는 음식이었던 거죠. 구멍을 막아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또 있었어요. 푸른에는 보론이라는 미네랄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준대요.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뼈에 안 붙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죠. 보론은 칼슘을 뼈에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접착제 같은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K도 들어있어요. 이것도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걸 돕죠. 결국 푸른은 3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첫째, 염증을 줄여서 뼈가 부서지는 걸 막아요. 둘째, 칼슘이 뼈에 잘 붙게 도와줍니다. 셋째, 칼슘이 제대로 이동하도록 돕죠.
이 모든 게 작은 건자두 하나에 들어있는 겁니다.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럼 푸른만 먹으면 칼슘은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칼슘도 필요해요. 그럼요. 칼슘은 재료입니다. 푸른은 그 재료를 지키고 활용하는 도구죠. 둘 다 필요해요. 이해가 됐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벽돌이 칼슘이라면 푸른은 시멘트 같은 거죠. 벽돌만 있어도 안 되고 시멘트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둘 다 있어야 튼튼한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방법을 바꿨어요. 아침에는 우유 한 잔과 푸른 5알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멸치볶음과 푸른 5알을 먹었죠. 칼슘도 채우고 뼈도 지키는 겁니다. 몇 달 지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골밀도를 재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이상하네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일부는 올라가기까지 했는데요. 정말요? 네. 뭐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 푸른을 먹었어요. 매일 10알씩요. 푸른이요? 네. 건자두요.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잘하셨네요. 계속 드세요. 집에 오는 길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구나. 논문에 나온 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구나. 그날 저녁 텃밭에서 밭을 갈면서 생각했어요. 땅을 살리려면 거름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토양을 보호해야 합니다.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덮어줘야 하고요.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뼈도 마찬가지구나. 칼슘을 넣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줄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푸른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50대가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몸속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뼈를 지키는 파수꾼 같은 존재예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죠. 그런데 폐경 후에는 이 파수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파골세포가 마음껏 활동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남성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여성보다는 느리지만 결국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50대가 되면 염증도 많아집니다. 몸 곳곳에 만성 염증이 생기죠. 관절도 아프고 혈관도 약해지고요. 이 염증이 파골세포를 더 자극합니다. 또 산화 스트레스도 증가해요.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거죠. 이것도 뼈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결국 50대는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호르몬은 줄어들고 염증은 늘어나고 산화 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뼈가 빠르게 무너지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55살 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잖아요.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제 몸이 바로 그 변화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푸른이 바로 이 3가지를 다 잡아줍니다. 첫째, 폴리페놀이 염증을 줄여줘요. 둘째, 항산화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죠. 셋째, 여러 영양소가 뼈를 직접 지켜줍니다. 호르몬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푸른으로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대는 뼈 건강의 분기점이에요. 이때 제대로 관리하면 70대, 80대까지 튼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치하면 60대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늦는구나. 지금 해야 하는구나.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골다공증은 노인병이 아니라고요. 50대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지금 관리해야 한다고 말이죠. 근데 다들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아직 괜찮아. 난 뼈 튼튼해. 아니에요. 증상이 없어도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어요. 작은 턱에 걸려 넘어진 건데 뼈가 부러진 겁니다. 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죠. 그제야 다들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50대는 준비의 시간이구나. 아직 괜찮을 때 시작해야 하는구나.
증상이 생기고 나서는 이미 늦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푸른을 먹는 겁니다. 예방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푸른을 먹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챙겨 먹는 게 쉬울까? 귀찮아서 중간에 그만두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하루에 10알이면 됩니다. 아침에 5알, 저녁에 5알이죠.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딱 한 줌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먹는 방법도 자유로워요. 그냥 씹어 먹어도 되고요. 요거트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저는 아침에 우유랑 같이 먹어요. 달콤해서 간식처럼 먹을 수 있거든요. 텃밭 일하러 갈 때도 챙겨가요. 주머니에 몇 알 넣어두고요. 오후에 쉴 때 먹습니다. 에너지도 생기고 뼈도 지키고 일석이조죠. 친구들이 물어봐요. 하루에 딱 10알만 먹어야 해.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연구에서는 10알 먹은 그룹이 효과가 좋았대요. 그래서 저도 10알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더 먹으면 안 돼.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푸른에는 식이섬유가 많거든요.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도 부담 없어요. 마트에서 큰 봉지 하나 사면 한 달은 거뜬해요. 몇천 원이면 되죠. 비싼 영양제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보관도 쉬워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가요. 상할 걱정도 없고요. 밀폐용기에 담아두면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 효과도 있더라고요. 푸른은 장 건강에도 좋아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예전엔 변비로 고생했거든요. 푸른 먹고 나서는 한결 나아졌어요. 혈당 관리에도 좋다고 해요. 단맛이 나는데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데요. 천천히 흡수되니까요. 친구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 푸른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항산화 성분이 피부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친구들도 하나둘 시작하더라고요. 간단하니까요. 부담 없으니까요. 한 친구는 손자랑 같이 먹는데요. 할머니랑 손자가 함께 건강해지는 거죠.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남편이랑 같이 먹어요. 아침마다 함께 챙겨 먹습니다. 남편도 나이가 있으니까 뼈 건강 신경 써야죠. 이게 다예요. 이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도 필요 없고요. 비싼 보약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에 건자도 10알이면 됩니다. 물론 푸른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칼슘도 먹어야 하고요. 운동도 해야 합니다. 햇빛도 쬐야 하죠. 하지만 푸른은 그 모든 것의 효과를 높여줘요. 칼슘을 지켜주고 뼈를 보호해주니까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습관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푸른 없는 아침은 상상할 수 없어요. 매일 먹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제 뼈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든든하죠. 제가 5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뼈 건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칼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우유 마시고 멸치 먹으면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칼슘은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뼈는 매일 만들어지고 매일 부서져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 골다공증이 생기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부서지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부서지는 속도를 못 따라가면 소용없어요. 구멍난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뼈를 지키는 음식이요. 푸른은 채우는 음식이 아니에요. 지키는 음식입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죠.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줍니다. 칼슘과 푸른은 함께 가야 해요. 칼슘은 재료고 푸른은 그 재료를 지키는 도구죠. 둘 다 있어야 튼튼한 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우유 한 잔과 푸른 5알을 먹습니다. 점심에는 멸치볶음이나 두부를 챙겨 먹고요. 저녁에는 다시 푸른 5알을 먹어요. 운동도 합니다. 텃밭일이 제 운동이죠. 햇빛도 충분히 쬐고요. 그랬더니 골밀도가 유지되더라고요. 일부는 올라가기까지 했어요.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바로 균형이에요. 채우기와 지키기의 균형이죠. 50대는 뼈 건강의 분기점입니다. 이때 제대로 관리하면 70대, 80대까지 튼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치하면 60대부터 문제가 생기죠.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진행돼요.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괜찮을 때 말이죠. 프로는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10알이면 됩니다. 간단하고 부담 없고 효과적이죠. 여러분의 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있죠. 그 속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칼슘으로 채우고 프론으로 지키세요. 이게 제가 60대 중반을 살면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없어서 못 먹는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 칼슘이 없어서 못 먹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뼈를 지키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겁니다.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실천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50대든 60대든 늦지 않았어요. 뼈를 채우는 음식과 지키는 음식을 함께 드세요. 칼슘과 프론을 함께 챙기세요. 그럼 10년 후, 20년 후에도 튼튼한 뼈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텃밭을 가꾸고 손주를 안고 여행도 다닐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